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6번째 조르주 밧다유 강이 이어나갑니다. 49년에 출간한 라파흐 모디트 저주받은 목. 예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작품을 풀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토대를 갖고 치고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밧다유가 이 작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토대가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복하는 밧다유, 전복하는 자는 언제나 희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밧다유의 이 작품에서 앞쪽에서 하는 말은 니체의 웃음을 연상시키는, 광인이 되어서 신죽음을 선언하는 즐거운 학문의 프리드리히 니체.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 니체, 명랑한 니체가 춤추고 있는 니체, 희극적이 되어서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밧다유의 사유.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의 사회를 전부 단지 알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돌을 던지는 독특한 작품,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여건이 되시는 분만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밧다유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그의 작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체계적 글쓰기로 글을 써나갔던 그런 작품이죠. 그죠? 저주받은 목, 에로티즘, 이런 작품들이 이제 체계적, 그래도 체계적 글쓰기가 보이는 그런 작품인데요. 5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역시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 락강은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락강까지, 프로이트에서 락강까지 죽음 충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이 존재론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토데스 트리프. 그래서 철학자가 풀어내는 밧다유 강의도 뭔가 조금 다르겠죠, 그죠? 해겔의 변증법을 어떻게 전복시켜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유물론도 전복시키는 작품인 거예요. 독특한 몸의 존재론, 몸의 유물론, 그것이 희생제의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죽음 충동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이미 초기에 성에 대한 3편의 논문들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리비도 에너지 안에는 마조키즘과 사디즘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성, 아그레시비테트, 이 공격 본능이 죽음 충동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르시시즘을 다루고 또 정신분석 입문을 다루는 그 시기에 이 개념은 리비도의 힘과
맞서 있는 자기 자아의 자기 보존 본능과 연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힘의 충돌에 의하여 공격성이 나타나는. 그러다가 이제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그죠? 자아와 이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리고 문명 속의 불만에서는 존재론 쪽으로 적용시켜서 나타나는데, 따나토스, 죽음 충동, 삶의 충동, 레벤스트리프는 에로스죠, 그죠? 이 에로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모든 존재의 힘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역행하여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죽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충동이 인간의 본능으로서 쾌락 원칙을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반복 충동인 거야. 끊임없이 그 에너지가 다 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 어린 아이들이 노는 폴트다 게임에서, 그죠? 폴트, 어머니가 떠났다, 어머니가 왔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충동, 쾌락 원칙 너머에서, 그죠? 이것은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원초적 충동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한테서도 이미 이것은 에로스와 더불어 삶의 충동과 더불어 나타나는 충동이지, 삶의 충동, 에로스를 통하여 뒤섞여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죽음 충동은 침묵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에로스의 충동, 삶의 충동을 통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붙잡아서 제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초적인 충동, 퇴행의 궁극적 지점, 반복 충동, 이게 죽음 충동인 거예요. 여도가 이미 프로이트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었지만, 밭다유를 위해서 또 강의를 하는데 또 다르게 다가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락강한테로, 초기 락강에게서는 특히 EU 콤플렉스에서 나타나는데, 상상계에서 상상계를 다루는 락강이 오이디푸스 이전에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돌아가려는 원초적 욕망, 충동,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죠? 그리고 중기 후기로 가면서 락강은 이 죽음 충동을 상징계로 갖고 와. 이게 밭다위에 영향이 있는가, 여기에. 상징계의 모든 욕망을, 그죠? 모든 충동을, 모든 기표들의 움직임을 떠돌아다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모든 충동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충동이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넘어 실제계로 가려고 하는 쥐상스의 충동인가요? 이게 죽음 충동이죠, 락강한테서. 그래서 락강은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미 프로이트도 에로스와 뒤섞여 나타나는 충동이 바로 죽음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에로스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 따나토스는 침묵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개념은 독특하게도 그 이후에 정신분석가들 중에 멜라니 클라인과 락강 정도만 받아들였을 정도로
바로 이 개념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자들이나 다루는 개념이지, 이게 무슨 상담이나 정신분석에서 뭐가 중요하길래 프로이트가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 하면서 안 받아들인 거야, 대부분. 락강은 이걸 빼면 프로이트에 뭐가 남겠노? 뭔가 제대로 본 거죠, 그죠? 이런 죽음 충동이 밧다유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주받은 목과 뭔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밧다유의 세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목뿐만 아니라 에로티즘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의 다양한 눈 이야기부터, 그죠? 신부, 모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에로스의 눈물, 모든 작품을 관통하여 흐르는 이 죽음 충동의 개념, 이걸 모르고는 밧다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다른 독특한 마테리알리즘, 낮은 유물론, 저속한 유물, 몸의 유물론, 아래의 유물론, 수평적 유물론, 짐승의 유물론과 연결되죠. 당연히 이 죽음 충동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인 거야. 다른 말로 인간 내면의 짐승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야. 둘레저적으로, 그죠? 이 폭력성이 왜 밧다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까? 결국 이것은, 그죠? 인간은,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그죠? 태양 에너지를 통하여 들어온, 그리고 다양한 생명의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축적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적만 하게 되면 죽어. 이 축적을 또 잘 발산해야 되는 거야, 바깥으로. 뭔가 들어줘 벌써, 그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내보낼 것인가? 이 운동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의 역동성을 볼 수가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이걸 잘못 내보내면 인간은 거기에서 이제 병리학적 단계로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보내는 게 중요. 에로스를 통하여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잘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꽁소마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 같지가 않죠, 그죠? 밧다유는 이 세계의 모든 유기체, 그리고 이 유기체의 복수가 모여서 이루는 사회체제 역시도 결국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축적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딕시용하고 아끼밀라시용 할 것인가. 되게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분, 이 저주받은 목에서 생산하고 축적하는 세속의 영역에서만 일반 경제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치죠, 그죠?
이것은 일반 경제라고 하는 에코노미 제너럴의 절반의 세계인 거야. 이것은 보여지는 세계.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들어서 노동하는, 그래서 축적하고 성장하는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알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이 세속의 세계인 거야. 그죠? 에너지를 어떻게 잘 모으고 축적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여 미래에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성장해야 되는 경제 문제. 그죠? 이건 초월인 거야. 미래의 세계를 미리 생각하는 초월성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노동하는 세계, 생산하고 축적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미 태양빛을 통해서도 모든 이 세계의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자기가 쓰는 만큼만, 그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잉이 나타나. 인간은 그게 더 하겠죠. 그죠? 왜? 그래서 저장했다가 유기체의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소비하는 거예요. 이미 태양에너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여하고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잉의 역할, 시흐플리. 이 과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잉여, X, 초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개별 유기체든 이 세계의 동물, 생물,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유기체는, 그죠, 어느 정도의 잉여는, 에너지의 초과분은, 그죠, 릭스, 사치는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성장이 계속해서 이 잉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성장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야. 이 잉여를 갖고. 왜? 공간적 한계도 있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개념이죠. 그죠? 공간적 처해 있음의 한계. 그래서 무한대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게 아닌 거야. 어떤 생명체도 사회체제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극점에 이르게 되면 그 에너지의 잉여분, 그죠, 남는 X는, 잉여분은 무용하게 소비되고 탕진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방식으로건 성장을 하다가 남은 그 에너지는 무자비하게 소비되고 없어져야 되는. 왜? 그게 안 됐을 때 그 사회는 병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잉여는 어느 지점에서 성장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잉여 에너지를 갖고 계속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도 그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간의 한계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부터는 어떻게 이 잉여를, 이 초가분을 소비할 것인가, 소진할 것인가, 어떻게 순수하게 소진하고 기쁘게 소진할 것인가. 이때부터는 아그레몽, 즐겁게 소비하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여기에 밭다유만의 독특한 정치 경제학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성장을 극대로 끌어올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 잉여 에너지는 뭐야? 즐겁게 소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죠?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49년에 쓰였지만, 그죠? 세계화가 극점에 달했어.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생산력의 발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기도 했지만은 어느 지점에서 이 에너지를 아그레몽, 즐겁게 사용하는 그 법을 몰라서, 그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퇴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률 1위, 권태, 허무, 온갖 게 다 찾아오는 거야. 온갖 게. 그래서 일반 경제학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인문학 서적이에요. 철학 서적이에요. 에로티즘 역시도 그렇고,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 이 작품에서는 생산과 축적, 소비와 소진의 변증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잉여를 사치스럽게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즐겁게 소비할 것인가. 이게 안 되죠, 그죠? 쉽게 안 돼. 단지 현대사회는 이 세속의 세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반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생산하고 축적하고 미래를 위하여, 그죠? 성장을 걱정하는. 근데 밭다유는 이 일반 경제란 개념 안에 소비와 소모의 세계, 성스러움의 세계를 바깥으로 설정하는, 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부에서 일반 경제가 다루어지고, 그죠? 2부에서부터는 이제 인류 사회에서, 그죠? 나타나는 현상들을 문화사적으로 추적해서 적용시킨다고, 실제로. 그래서 2부에서는 소비와 소모의 사회가 나타나. 그게 바로 북인디언의 포틀레치와 아즈텍 문명의 기생제이의 축제의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부에서. 3부에서는 군사적으로 기획된 사회, 이슬람 문명이죠, 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획된 사회가 다루어져. 그건 바로 라마교의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사부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다루어지죠. 그죠? 자본주의와 결합된.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오부에서는 그 당시 밧다유가 이 작품을 낼 때 한참 절정에 달했던 소비에트의 산업화가 다루어지고, 미국의 마샬 플랜이 다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오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일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축은 생산과 축적, 이성을 통하여, 그죠? 이 경제를 잘 운영하는, 우리가 일반 경제라고 알고 있는 그 세속의 세계가 있는 거야. 어떻게 생산하고 축적하고 노동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풍경도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다른 쪽 축은 성스러움의 세계, 어떻게 소비하고 소모할 것인가, 이 잉여의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치할 것인가,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데펑스, 이런 게 중요해지죠, 그죠? 꽁소마스용, 데펑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일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이걸 합쳐서 독특하게도 밧다유의 사유 속에서는 헤겔을 뒤집은 흔적이 나타나지만 헤겔의 변증법적 지향은 없습니다. 헤겔이 사용하는 정반합의 운동으로 갈 때에 아우프헤붕이 나타나잖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독특한 욕망의 변증법, 지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스러움의 세계가 순간적으로 체험된다고 하더라도 세속 세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를 지향시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 가서 이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감각적인, 그죠? 순간의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내적 체험이죠, 그죠? 주이상스의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순간의 경험을 통하여 곧바로 절대지로 가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스러움의 영역, 소비와 소모의 세계, 그죠? 이게 바깥인 거야. 이게 에로티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위반의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은 이쪽 세속 세계의 이성과 노동과 성장, 생산과 축적을, 그죠?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계에 언제나 어떻게 보면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공존하면서, 그죠? 보이지 않게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밧다유만의 독특한 죽음 충동인 거예요. 이건 역시도 결국 저주받은 목은 뭐예요?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건 바로 2부에서 나타납니다. 소진과 소비의 사회, 소모의 사회.
희생제의는 이쪽에서 볼 때는 이성적인 어떤 영역, 세속의 영역, 성장의 영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볼 때 희생제의는 뭐 잉여분이 바깥으로 몰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된 거죠. 그죠? 그게 인간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선택돼서 폭력을 가해서 거기에 그것을 살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희생제물은 이쪽에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선택해서 바깥으로 몰아낸 거예요. 독특한 어떤 바다유의 주권 개념이 있잖아. 수브렌테. 이 개념이 마치 이 세속의 영역, 생산과 축적을 통하여 성장을 잘하면 주권적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주권은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강해져서 가짜 주권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적 체험이, 내재성이 없는 거예요. 내재성이 있어야 주체는 만족을 얻는, 주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인류는 노동을 하게 되면서 그 인간의 내면성, 내재성은 사물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예화되기 시작한 거. 이 물화된 것을 어떻게 그 자체로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속의 세계에서 희생제의를 통하여, 그죠? 그 저주받은 목을 통하여 연속성을 획득하여 성스러움의 영역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저주받은 목을 통하여 이 세속의 세계는 내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세계와 성스러움의 세계는 변증법적 지향의 운동이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위반을 통하여 오르가즘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나고 다시 금기의 세계로 돌아가잖아. 그죠? 양쪽이 공존하는 거예요. 안과 밖은 공존하는 거야. 이건 역시도 그래. 희생제의를 통하여 성스러움의 영역을 체험했다고 해서 노예 상태로 물화된 노동하는 인간의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하고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해결보다는. 그래서 불가능의 가능성, 가능성의 불가능성. 여러분 듀라스 생각나죠? 키에르케고르를 갖고 불가능성.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세계는 짐승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그죠? 에로티즘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세속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 볼 때는 웬만큼 가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위반을 통하여, 폭력을 통하여 더럽혀지고 거기에서 주의상스를 얻는 이 경험, 그죠?
이 더러움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아름다움의 강도도 강한 거야. 이런 변증법인 거야. 지향이 없어. 이 양가성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나 이 위반이 없으면 금기는 유지될 수 없죠. 그죠? 그렇다고 위반을 했다 그래서 금기가 사라지고 지양되는 게 아닌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케르케고르의 이런 변증법은 그죠? 마르틴 루터한테서도 나타나. 죄를 강하게, 이게 바울 사도의 변증법인 거야. 죄를 강하게 강조할수록 신의 은총이 강하게 부각되는 거야. 이런 변증. 한쪽을 강하게 경험하면 한쪽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그러나 그 의미는 확정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위반을 통하여 금기의 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다시 이쪽으로 또 돌아가서 노동해야 살아가요.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에너지를 즐겁게 소비하는 법을 안 자들이 누구야? 바따요한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이 에로스의 영역, 이 성스러움의 영역, 이 소비의 영역, 사치와 바깥의 영역, 이 실제계의 영역, 락강적으로 이것을 뭘로 규정한지 알아? 그리스도교는 이 영역을 악으로 규정했어요. 이미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일부에서 선언하잖아. 니체가 돌아있다니까. 바따유는 니체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아. 예도는 읽으면서 보여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일반 경제의 개념을 전복시키고, 그죠? 독특한 바따유만의 어떤 일반 경제 이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전복하는 자, 그는 희극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처음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죠? 웃는 광대가 돼야 전복할 수 있는 거야. 웃는 광대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 바따유가 볼 때는 뭐야? 북인디언들과 고대 아즈텍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게 에너지를 소비할 줄 알았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희생제의의 문화가 사실 고대 신화를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서 거의 다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죠? 파스칼 케냐리도 섹스와 공포에서 그리스도교가 이 성적인 것을, 그죠? 악으로 규정하고 죄로 규정했다는. 사실 예수는, 역사적 예수는 이거랑 좀 달라. 역사적 예수는 인간의 욕망을, 그죠? 뭐야? 죄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예수가 뭐라 그래?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잖아. 그리고 여자보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말은 하는데, 그렇게 역사적 예수는 막 죄 이래갖고 막 악마화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걸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는 역사적 예수는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봐봐. 도마복음도 읽어보고 한번 읽어봐봐요.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이해했지 예수는. 클래스가 다르죠, 그죠? 그런 점에서 밧다유는 그죠?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방식대로지만. 그러니까 이 폭력성은 몸을 통하여, 몸의 유물론, 낮은 유물론을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의 층을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역시도 뭐예요?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사물인 거예요. 희생제의 역시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연속성, 성스러움의 영역, 이것과 단절된 세속의 영역의 인간들, 불연속성만 알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적 계획을 통하여 에너지를 축적하기만 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즐겁게 소비해야 될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밧다유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배우죠, 그죠? 밧다유적으로 보면은 연속성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존재의 균열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성을 찾고 있지만 못 찾는 그런 자들. 이 내적 체험을 통해서만 존재론의 연속성을 얻을 수 있는데, 나사 빠진 인간처럼 온갖 부와 온갖 유용성과 온갖 필요는 다 누리고 살지만 내 스시 때, 윗딜리 때 유용성, 필요, 이 정말 중요하잖아. 이쪽 영역에서는, 세속의 영역에서는. 그러나 내면의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을 뚫린 것처럼 연속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 그게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인 거예요. 이 작품이 거의 75년이 지났지만, 그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정말 많아요. 죽음 충동은, 그죠?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욕망. 거기서 인간 내면의 폭력성을 보고, 그 폭력성은 금기시하고 거부해야 될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충동, 본능, 심지어 인간의 존재론적 연속성과 관계된 쥐상스, 성스러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밧다유가 주는 메시지죠. 그죠?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